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말할게요. 평소에 예쁘게 말 안 하는데 오늘 좀 예쁘게 말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 설명회를 이렇게 한 번씩 개최하는 이유는 일단 어머니들이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설명회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8일 날도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설명회냐면 선행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고등부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각 중학교들의 이 근처에 있는 분야일부터 시작해서 중학교에 있는 수행평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도 굉장히 알찰 거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대치동샘 수학의 대표님이 오늘 와주셔가지고 진짜 바쁘신데 저를 위해서 내려와 주셔가지고 오늘 어머니 저희 마린시티에 있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단 저희 학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초중고 선행심화를 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선행만 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고등부를 시켜보면 절대 선행만 밀고 나갔을 때 등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심화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입시가 전부 다 논서술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적어 나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고등부, 중등부의 그런 시험 문제들이 전부 다 서술형의 배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초등부터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중학교 때 갑자기 잘 적어진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잘 적어진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수업들은 어머니들 보내시는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학생들과 많이 싸웁니다. 왜 싸우겠습니까? 적어라. 문제 좀 읽어라, 적어라. 이겁니다. 적어 나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어떻게든 못 적으면 그림이라도 그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어떻는지를 알아야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입시와 맞닥뜨리면서 저의 방법이 맞았구나라고 요즘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력 수업은 그래서 직관으로 바로 푸는 사고력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교재 자체가 읽어야 되고 찾아 나가야 되고 적어야 되고 그런 사고력 수업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는 매스리딩 같은 경우에는 캥거루 경시를 아시는 어머니들도 계시던데 캥거루 경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매스리딩에는. 그 다음에 매스토픽에는 팩토, 그 다음에 필즈 1031 최상의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식목산이다 하면 식목산의 유형이 쫙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고력 교재는 규칙은 규칙대로 있는데 그 규칙에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지고 나와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로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얘기하기를 구묘학원은 절대로 봐주지 않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틀리면 저희들은 그냥 끄습니다. 꺼서 다시 생각하라 하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원장님 파란별이 자꾸만 번쩍번쩍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그라미 많으면 뭐예요? 내한테 잘 보이면 뭐 하겠습니까? 지가 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많으면 좋은 거지. 그리고 수학 동화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 매스몽 플러스 동화 수업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워크북으로 적는데 얘가 쉽게 말해서 뭐냐면 논술 수업이에요. 수리 논술 수업.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위한 수리논술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연산 파트는 오늘 얘기하는 대치동생 수학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림피아드 수업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올림피아드 3과정, 1, 2, 3과정을 다 하고 있는데, 올림피아드 길잡이도 저희들 요 앞전에 다 마무리했거든요. 6학년 인재반은. 근데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고등까지 다 들어가 있어갖고 애들이 거의 죽더라고요.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우리가 PT를 받으면 엄청 힘든 뭐 PT를 받다가 내가 혼자 할 때는 좀 천천히 하잖아요. 안 그러면 조금 좀 쉬운 운동을 하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듯이 똑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머리 써서 막 풀어내다가 정말로 선행 수업을 할 때는 애들이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거는 너무 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화 수업들은 지금 올림피아드 수업을 들어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상위권 학생이긴 합니다. 그리고 둘째 어머니들이 첫째 키워보고 둘째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수업이 올림피아드 수업이에요. 왜? 첫째 해보니까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성과가 있더라는 거죠. 의치한 나이에 가는 학생들은 거의 다 올림피아드를 거의 다 손을 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영재 수업은 지금 딱 영재 시즌이거든요. 내일이 1차 발표예요, 사실은. 영재 수업은 8월 달부터 여름방학부터 특강이 들어가요. 그리고 1차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 발표가 나면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차 준비를 들어가거든요. 그랬는데, 영재 수업은 조금 기존의 사고력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정말로, 정말 문제가 다 적어야 돼요. 막 10가지 이상 적어라, 뭐 이런 문제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올해 문제들은 뭐였냐면, 올해는 사고력적인 그러니까 A 파트, B 파트 이렇게 나눠서 영재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A 시험지를 치는 학교는 B 시험지와 치는 학교하고 날짜가 다르고 시험 문제가 달라요. 일주일 상관이 치거든요. 요번에는 사실은 A가 조금 쉬웠어요. B보다. B가 요번에 좀 많이 어려웠는데 B를 친 학교가 센텀초, 회원초. 저는 왜 그거를 선택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교들은 많이 몰리거든요. 영재 시험을 많이 치니까 일단 변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난이도를 B를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창의 사고력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사고력적인 문제에서 좀 더 심화적인 거. 그러니까 애들이 딱 한마디로 뭐로 표현하냐면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영재는. 영재 문제 나이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1학기는 K메일을 쳐요. 2학기 경시는 성대 경시를 나갑니다. 인재반 같은 경우에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성대 경시를 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걔들은 전부 다 영재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재 수업으로 저희들이 시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저희도 요번에 성대 경시 대상이 나왔거든요. 1학년이. 그러니까 걔는 7세부터 수업을 했어요. 사실은 7세부터 수업을 했고 제가 많이 잘 가르쳤다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애가 똑똑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애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그 학생의 반, 저의 역할의 반 이렇게 같이 해서 나온 작품인데 저도 놀랐어요. 어머니도 너무 놀래가지고 몇 번을 확인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원장님 어떡해요? 왜요? 대상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뭘 했냐면 어머니 저 너무 감사해요. 진짜 믿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 수학적인 머리도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대상이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대상은 대치동 서울 쪽에도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사실 성대 경시 문제들은. 근데 지방에서도 나오기 힘든데 정말 올해는 구별 수학이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초등 커리큘럼은 상중하로 나눠져서 수업을 하는데 상위권 애들은 최상위는 저는 레벨업과 하이 레벨만 시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S를 풀었는데 굳이 그 안에 중간에 거 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교재는 레벨업과 하이 레벨만 저희들이 사실은 사용하려고 쓰는 교재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커리큘럼으로 하는데 이 커리큘럼으로 안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이 안 맞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저희들은 전부 다 자체 교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했는데 어중간해, 최상위를 쓰기도 어중간하고 개념을 다시 들어가기도 어중간해, 이런 애들은 사실은 다시 개념을 들어가기는 솔직히 시간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자체 교재를 만들어 쓰거나, 저희들이 뭐 최상위 S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쓰거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매스 토픽은 저희들은 그 성대 영시 대상 받는 학생이 사실은 제가 이 교재로 계속 시켰어요. 7세부터 매스 토픽 교재를 시켰는데, 얘가 정말 특히 남학생 중에 머리 좋은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적어요. 정말 직관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눈으로 풀어요. 그거 잡는데 거의 진짜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적어 나가는 수업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스 토픽은 교재가 이렇게, 이거는 매스 리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적게 되어 있어요. 적게 되어 있고 저쪽에 보면 교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7세가 한 겁니다. 7세가. 7세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도 적어야 돼요. 지가 생각한 거를. 왜냐하면 회색은 17개고 흰색은 8개고, 그래서 회색은 흰색보다 9개가 더 많다. 저 잘 적었다 했어요. 이 정도 적으면 잘 적어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인데 힘들거든요. 7세가 하기에. 옷이라도 그려야죠. 옷에 그림 색칠해서 지가 찾아내야죠. 찾아내야죠. 그 다음에 매스 토픽은 B1, B2, B4까지 있는데 내용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선행 파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 2학년들이 하는데 선행 파트들이 들어가 있고, 그 어머니들이 한 번씩 그래요. 원장님, 우리 애가 도형을 왜 이렇게 못할까요? 도형 못한 경우 많습니다. 1학년인데 그 개수 몇 개씩 찾아내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관찰력인데 그 관찰력이 1학년하게 완벽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에 대한 정리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거는 식목산인데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 리딩은, 매스 토픽은 사고력 수업입니다. 정말 도형, 얘도 진짜 힘들어 했는데, 얘가 1학년 때 한 겁니다. 그 성대 영시 대상 받은 애가 1학년 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막 적어요. 한국 최초로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적어 놓는 거 그대로 놔둬요. 왜? 야는 정말 안 적는 학생인데 일단은 뭔가 습이 돼서 뭔가라도 적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600이 2다. 지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문제를 만들어라 하기도 합니다. 선분, 이 꼭지 점수, 도형들 제가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매스 토픽이 C1이 3, 4학년용인데 사실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5학년에 최상위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마인드맵을 한 번씩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형에 대한 정리가 되니까, 사실은 초등학교의 수리논술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마인드맵이거든요. 이 진생각을 처음에 하나 끄집어내서 거기서 발전되는 거. 요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매스 토픽은. 전부 다 근데 요거는 연산법인데 그냥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0의 보수, 10의 보수 딱 대치동샘 수학법의 것들이 영재 라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업의 장점은 사실은 창의적인 사고도 할 수도 있고 문제 푸는 스킬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스킬도 배울 수 있고. 근데 처음부터 스킬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초등한테 절대 먼저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 스킬을 배우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심화가 좀 올라왔다. 그 다음에 스킬이 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스킬을 가르쳐 주고, 문제의 스킬을 배울 때는 중학교 뭐 2, 3학년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스킬을 좀 배워야지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등급이 나오니까요. 예. 이거는 수학 동화 수업에 대한 탐구 노트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얘들 인재반들은 탐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3학년들. 그 내용들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각수, 사각수에 대한 수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각수와 육각수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식까지 만들어내라. 이런 탐구 수업을 하거든요. 이거는 저학년들 탐구 노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제 만들고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4학년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입문부터 해서 7세부터 수업을 하고 있는데, 7세 1학년, 2학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다 되어 있고, 얘들이 저희 학부모님 중에서는 수학 동화로 선행을 빼시는 어머니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수학 동화 책 안에 전부 다 수학적인 것들이, 그 개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어서 이걸로 선행 빼시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런 시리즈로 되어 있고요.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워크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책을 한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컨텐츠를 사용해서 매스몽 플러스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대칭동서M 수학은 대표님이 설명하실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학생들이 대치동샘 수업하는 걸 몇 장 컷을 넣어 놨습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잠깐 볼게요. 40이야. 4가 아니고. 그죠? 40을 똑같이 반으로 가면 6세입니다. 6세. 그럼 2가 아니고 얼마 적어줘야 돼? 20. 적어봐. 여기 0 붙여야지. 아니 뒤에다가 20에다가 그렇지. 그래야지 420. 840은 420. 어렵죠? 보수의 개념이니까 반반 가르게 하는 겁니다. 네.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피아드는 1, 2, 3가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1가정은 3, 4학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 4학년들이 들어오고 있고, 2가정은 4학년, 5학년들. 네. 그 다음에 3가정이 들어오는 3학년도 있습니다. 정말로 똑똑한 놈들은 들어옵니다. 네. 이거는 영재 대비를 할 때 제가 쓰는 건데, 기존 교재를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부 다 제가 만들어서 쓰고, 이번에는 대치동에 있는 MSG 과학영재원 원장님이 너무 감사하게 문제를 많이 주셔갖고, 제가 밤새도록 봤습니다. 밤새도록 보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4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영재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 대칭수 문제가. 근데 얘가 틀렸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깨끗한 걸 보여주는 것보다 어머니들한테 차라리 이렇게 제가 했던 걸 보여드리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 이거 대칭수예요, 대칭수. 근데 대칭수가 사실은 4년 전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예, 뭐가 나왔었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에 만약에 1학년 1번 이러면 대칭수가 되잖아요. 그걸 다 만들으라는 거였어요. 6학년까지. 예. 그래서 성대경시는 특강을 합니다. KMA도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할 때는, 원장 선생님과 부원장 선생님이 경시 특강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중등 선행 심화는, 중등 선행은 심화라인과 수학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수학의 힘이 기존 교재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중등은 연산이 기본입니다, 사실. 중등은. 예, 대수 파트는 특히 더 연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심화서는 저는 A급습니다. 고등은 블랙라벨 쓰고요.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행 수업들은. 그리고 요번에 정말로 성대경시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비초 7세하고 예비초 5까지 인지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신청을 하셔서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비 7세랑 초1들은 5명입니다. 한 반에. 5명 정원이. 근데 그 외의 학생들은 전부 다 6명입니다. 인재반 인원수가. 시험을 쳐야 되고요. 근데 말 그대로 상위권 애들을 뽑아서 수업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야가 어느 정도 하겠구나라는 게 나오거든요. 연산이 많이 틀린 학생들은 사실은 걔들은 뽑아줘요. 왜? 연산은 커버가 되거든요. 진짜 꾸준하게 하면 연산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고력적인 문제와 심화 문제들을 저는 많이 봐요. 예,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고 점수를 대충 점수를 정확하게 나누는데 예비 2번까지는 뽑습니다. 왜? 이 프로그램이 우리 학생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표가 안 맞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반의 예비 2번까지는 다 뽑습니다. 예. 올해는 올해는 1학년들은 인재반을 2반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워낙 똑똑이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재미있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재밌는데 걔들은 괴롭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 위 학년들을 하다가 그 애들을 하니까 너무 예쁘고 재밌어요. 예, 너무 예쁘고 재밌는데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그 어린 애들이 예쁜 거예요. 예쁜데 애들은 괴로워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 보면 시간표들과 수강 신청에 대한 것들을 다 넣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어머니들은 신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마감된 반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고 우리 학생한테 필요하다 싶으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신청하시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개별 상담도 다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학원에 들쑥날쑥 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만들어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예, 그래서 롱런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정말 좋은 어머니들이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좋아요. 근데 사실은 학원에는 사실은 들쑥날쑥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고이지 않고 사실은 그 어머니들이 또 소개를 해주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소개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애들을 키워나가는 재미로 하는 원장이기 때문에 그 애들이 들쑥날쑥하면 만들어지지를 않아서 그게 사실은 안타까워요. 근데 어머니들이 제일 언제 그만두냐면 우리 애를 했어.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만둬요. 왜? 아가 힘들다 하거든. 그 올라가는 시점에는 애가 힘들어서 엄마 나 못하겠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요. 예, 물론 더 잘 돼서 들어온 학생들도 있어요. 예,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학원 좀 빡십니다. 솔직히 빡시고 그 다음에 저는 수학은 안 빡시면 안 올라옵니다. 과목이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인내도 필요하고 학생의 인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멘탈이 강해야지 끝까지 가거든요, 그 애들이. 네. 제 소개는, 저희 학원 소개는 여기까지. 이제 대표님 더 설명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